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집부터 뜯어 고쳐야겠어. 여기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여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멀쩡한 집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건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전 지금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는 말을 들었다며 심각한 얼굴로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하고 있는데 난 아무 걱정 없다며 웃으며 이야기하자 주변 친구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무런 걱정이 없는지 이야기해 주려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작년 한파가 무섭게 몰아칠 때 화보 촬영차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몇 년 전 한국으로 건너가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촬영 일정 이후로 휴가를 잡아 함께 시간을 보냈기로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인스타에서 종종 한국의 모습을 접했던지라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본 한국의 모습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랐습니다. 저와 촬영 스태프들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촬영 장소를 어떻게 갈까 하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공항을 나와 택시 승강장에 있던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어요. 보통 다른 나라를 갔을 땐 택시기사들이 출입구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강제로 짐을 차에 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얼떨결에 택시에 탑승하고는 했었지만 한국은 출입구 문 앞에 나와 있는 택시기사분들이 없고 다 차 안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택시도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일렬로 서 있다가 손님이 타고 나면 뒷차가 앞으로 와 순서대로 손님을 태우는 엄청 체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호객 행위 없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탈 수 있어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짐을 대신 실어준다거나 해서 매너 있게 해주시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차량에 탑승하려고 문에 손을 대려고 다가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국은 택시 차량까지도 이렇게 좋은 차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또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국의 택시는 미터기와 내비게이션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 운임비가 과다하게 청구될 일도 없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저희의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저희는 짐을 내려 바로 촬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이라 빠듯하게 촬영을 해야 했었거든요. 패션의 특성상 계절보다 한 단계 앞서기 때문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봄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이틀 동안 칼바람을 맞아가며 촬영했더니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할 일을 다 끝마친 상쾌한 기분으로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설레이더군요.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친구와의 만남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차가 많이 막히고 눈이 갑자기 내려 길이 얼어붙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에는 눈이 전혀 쌓이지 않고 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나머지 기사님께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는데 기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왜 대답은 안 해주고 저렇게 난감한 표정으로 웃으시지? 하는데 당연하게도 너무 놀라 질문을 쏟아내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였어요. 쏘리쏘리 하시는 말씀을 듣고선 바로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려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으로 들은 택시기사님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는데 한국의 일부 도로엔 열선이 깔려 있어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과 차원이 다른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이지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독일은 이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지 속상하더군요. 그것도 잠시 친구가 일하는 학원 근처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연락하고는 눈까지 펑펑 내리며 바람도 부는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떨면서 친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때 전 여기서 또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패딩을 입고 꽁꽁 두르고서는 우르르 나와 1층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더니 약속이나 한 듯 손에 쥐어진 건 다름 아닌 얼음이 들어가 있는 커피인 거 아니겠어요?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라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도 중무장을 한 채. 왜? 하며 놀라고 있는데 친구가 나왔고 반가운 맘에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쩜 이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친구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선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폭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놀랐었다며 한국인들은 대부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며 얼죽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이제 친구도 겨울엔 따뜻한 커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울 수 있다는 걸 저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났다면서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반갑게 마저 인사를 나누고 여행 기간 동안 호텔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며 흔쾌히 초대를 해줘서 저희는 친구가 사는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에 이동 중에 음식을 포장해서 가느라 양손 가득 짐들이 있었는데 문을 열려면 열쇠를 꺼내야 하니 친구가 들고 있던 짐을 달라 하자 친구는 웃으며 열쇠 없어도 되는데? 라고 말하며 문에 붙어있던 다이얼을 누르더라고요. 독일은 대부분이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는데 열쇠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다니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생활 습관 덕에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친구가 막아서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실내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와 보라며 잡아당겨 얼떨결에 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 따뜻한 바닥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독일의 난방 방식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워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겨울에는 양말을 벗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시렵거든요. 그러고 보니 친구의 집은 들어올 때부터 훈훈한 느낌이어서 추운 날씨에 얼어버린 몸이 한순간에 녹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바닥까지 따뜻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는 한국은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의 형태인 바닥 난방 형태라 겨울에도 집안에서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아도 발이 시렵지 않다며 해외에선 난로나 히터로 난방을 하니 빨리 따뜻해지긴 해도 그만큼 빨리 식기도 하지만 바닥 난방은 식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해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말해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바닥 난방을 하는 집이 몇몇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직접 체험해보지 않아 이렇게까지 좋을지 몰랐는데 당장 집으로 돌아가 바닥 난방으로 고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짐을 대충 정리하고 촬영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 많이 허기져 있던 저는 친구와 함께 포장해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은 족발이었습니다. 생김새는 슈바인 학생과 비슷했어서 왜 한국까지 와서 독일 음식을 먹자고 한 거지 하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는 슈바인 학생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 음식은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오랜 시간 삶은 한국에서 인기 많은 한국 음식이니 한번 먹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고기는 다 비슷한 맛일 거라 생각하며 한 점 집어 먹었는데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맥주도 한잔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던 탓인지 사왔던 맥주를 다 먹어버렸는데 좀 아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시 기다리라며 외투를 입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도 너무 아쉬우니 조금만 더 사오겠다며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위험하니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그럼 너도 같이 가면 되겠네? 하더니 옷을 입히더라고요. 안 된다며 발버둥을 치며 말려도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고 하길래 그럼 나가는 척하며 다시 끌고 들어올 생각에 저도 같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낮같이 환해 보이는 조명들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고 혼자인 여성이며 어린 학생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분명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내가 시간을 잘못 보았던 건지 시계를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시계는 이상이 없었어요.
친구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라며 치안이 좋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던군요. 물론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게 치안이 나쁜 편이 아닌데도 밤 11시가 되면 주변 상점은 문을 닫은지 오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드물어 혼자 걸어갈 때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모델이다 보니 종종 다른 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아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의 치안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은 11시인데도 문을 연 상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친구와 맥주를 사러 들어간 곳은 편의점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곳은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24시간 문을 열어 영업하는 슈퍼마켓이 존재하지 않은데 한국은 이런 편의점이 거리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편의점은 비상약이며 생활용품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무 깔끔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집 주변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또 친구 집 주변으로 병원이며 학교며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 앞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이야기하며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더하고 났더니 그 피로가 몰려오더군요. 이틀 동안 찬바람을 맞아가며 촬영을 해서 지친 탓인지 몸이 으슬거리는 기분도 들었고요. 친구는 빠듯한 일정에 찬바람을 맞아 감기가 올 수 있다며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피곤해서 몸이 힘든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했지만 여긴 친구 집이니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마련해준 이불에 누웠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닥이 따끈따끈해서 눕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잠들어버려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 으슬거리는 거 하나 없이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너무 잘 자고 일어나 기분이 좋아진 저는 친구에게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의 온돌 맛을 알게 해줘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선 마음먹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바닥난방으로 교체해버리겠다고요. 1년에 60일도 햇빛을 보기 어렵다는 유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햇빛이 허락되지 않은 혹한의 겨울을 오랫동안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사실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 망설여지기도 했었지만 한번 체험해본 이상 더 이상은 온돌 없이 겨울을 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 갈수록 추운 겨울을 못 견뎌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친구와 전 주말을 맞아 여행도 다녀오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고요. 독일과의 다른 방식인 사우나 체험을 시켜주겠다는 친구 따라 찜질방도 다녀오는 등 많은 경험을 하고 전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찜질방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 이야기까지 쓰기엔 사연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올리려고요. 독일로 돌아와 최대한 한국의 바닥난방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업체를 찾아 집의 난방시설을 교체해버렸습니다. 바닥난방으로 교체한 후 저희 가족은 소파 및 바닥에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집에서 편하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니 눕고 싶을 땐 아무 데서나 바닥에 눕기도 했고요. 특히 부모님은 침대를 두고 몇 번이나 바닥에 담요를 깐 채 주무시기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교체 비용은 많이 들었다 쳐도 난방비는 전에 비해 체감상 50% 가까이 절감되기도 했고 알레르기가 심하던 동생은 많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서 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 카펫을 깔고 생활했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식 바닥난방으로 교체한 후 저희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젠 더 이상 다가오는 겨울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일상을 선물해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